안녕하십니까. 빗성경제연구소 리서치센터 이미선 애널리스트입니다. 오늘은 쉽게 이해하는 가상자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분도 사람들이 투자하는 어떤 대상으로 편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아주 최초에는 우리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1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자산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식량이나 가축이나 뭐 귀금속 이런 것들이 이제 자산의 범위에 주로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통화가 발행이 되면서 이 통화를 발행한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는 이 통화가 실제로 돈으로 사용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자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통화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서로 간의 어떤 신뢰를 기반으로 한 어떤 금융 자산들이 이제 상품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미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시장들이 어떤 자산들이 시장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고요. 현재는 조금 더 이 자산에 대한 개념이 넓어져서 수요가 있고 그리고 다수가 어떤 수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자산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것만 자산으로 여겼다면 지금은 이제 온라인 상에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것들, 이런 것들도 자산의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 20대에서 30대를 살고 있는 세대들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식은 과거하고는 지금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임금이라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한 40%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소득자의 소득과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 간의 어떤 격차가 훨씬 커졌고요. 그리고 은행 이자도 뭐 지금 최근에 한 3% 정도까지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예금만으로는 재산을 증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과거에 부동산을 통해서 재산 증식이 가능했지만 현재 기준 아파트 가격이 최근 4년 동안 한 100%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따라잡기에는 이제 최근에 어떤 연봉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서울 부동산 평균 아파트 기준으로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현재 재산 증식의 대상에서는 MZ세대 입장에서는 제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식과 가상자산으로 재산 증식의 어떤 도구가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금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이제 어떤 자산의 가치를 어떤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 지금 금의 대안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비트코인이 아주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어떤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어떤 자산으로서 사람들의 수요를 탄탄하게 받으면서 신뢰를 받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지금의 어떤 가격 급락들은 정말로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안전한 어떤 그만큼의 신뢰를 갖췄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까지 해킹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까지는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해킹이나 어떤 프로그램상의 어떤 오류가 현재까지는 크게 발생을 하지 않고 존속해 왔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신뢰성은 역사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